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자, 문제를 통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문제는 너무 쉬워. 쉬운 문제일 수 있겠죠. 아시면은 영상을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번쯤 내가 정리를 해보고 싶다.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것은 뭐냐? 의문문이죠. 자,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물어보는 문장인 의문문은요, 일단 그 의문사,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where이죠. 이런 것을 의문사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이런 정보들,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를 의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문사를 사용해서, 그죠? 뭐, 사람이 궁금하면 누가, 그죠? 장소가 궁금하면 어디, where,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의문사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의문사가 있는 그런 의문문이 있고요. 의문문이라고 해서 항상 100%다 의문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도 있죠. 그죠? 뭐, 점심 먹었어? 그죠? 숙제했어? 뭐, 어젯밤에 뭐, 집에 있었어? 그래서 대답이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뭐, 집에 있었어? 그래, 있었어. 아니, 안 있었어. 어때요?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의문문이 있습니다. 그런 의문문에는 의문사가 없죠, 그죠? 자, 뭐, 너는 학생이니? 그죠? 너는 학생이니? 자, 그러면 거기에 의문사가 있나요? 없죠. 그죠? 네, 이런 의문문이 있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where 같은 의문사가 들어있는 이런 의문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where 같은 이런 의문사가 들어있는 의문문의 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궁금한 내용을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where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물어보는 거니까, 어딘지, 어디서 그가 일을 하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죠. 그죠? 그러면 뭐 그는 어디서 일을 합니다. 하고 그 일하는 장소를 답을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의문문은 일단은 여러분들 종류가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의문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상관없이요. 의문사가 있으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의문사는요, 의문문에서 의문사는 위치는 항상 맨 앞에 위치합니다. 문장의 맨 앞에서 문장을 이끕니다. 네.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다면 맨 앞에 놓아주시면 되고요. 의문사가 없으면 그냥 안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떤 어순으로 문장을 의문문을 만드느냐?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냐 아니면 비동사냐를 나눠 주셔야 됩니다. 자, 영어의 문장은요, 우리가 자, 주어와 동사. 자, 이게 문장 아닙니까?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우리는 문장, 센텐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어가 있어야 되고요.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문장입니다. 그 외에 긴 추가적인 정보들은 그 주어 동사만으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때요? 더 추가적으로 붙여서 좀 자세하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주어 자리에 이제 주어가 오면 되는데요. 동사는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work. 같은 요런 거 동사죠. 그쵸? 네. 요런 단어들은 동사입니다.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그죠? 행위나 움직임 요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동사라고 부르죠. 자, 일한다. 맞아요? 동사 맞죠? 그죠? 네. 그러면 누가 일합니다. 뭐 누가 됐든 그죠? 그가 일합니다. he works. 뭐 주어가 3인칭 단수될 때는 s 줘야 되죠. he works.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영어의 문장은 이렇게 주어하고 요 동사 요런 work 같은 동사만 오는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자, 이게 첫 번째 경우라면 두 번째 경우는요. 이런 동사 work 일한다, 공부한다, 뭐 어때요? 먹는다, 달린다, 뭐 이런 일반 동사들 말고 또 다른 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라는 동사가 있죠. 주어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I am, you are, he is, 그죠? They are, am, is, are 이렇게 바뀌는 요 비동사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비동사가 오는 경우죠. 그럼 왜 비동사를 쓰느냐? 자, 주어랑 이렇게 동사만 쓰면 될 텐데 왜 비동사를 사용하느냐? 자, 왜냐하면요. 이렇게 work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동사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는 일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그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떡할까? 그는 행복해요. 자, 행복한이라는 단어가요. happy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happy 같은 경우에는 얘가 동사가 아닙니다. 네. 그는 배고파요. 자, 배고프다라는 것이 마치 동사인 것처럼 네, 수로 자리에 쓰여 있지만 동사가 아닙니다. 자,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로 분류되는 단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연구를 내가 좀 제대로 해보겠다 하신다면 요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항상 단어를 새로 외우실 때도 이게 동사인가 형용사인가 그걸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기존의 단어들도 이게 형용사였어? 이건 동사였구나. 이런 식으로 품사라고 하죠. 이 단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지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happy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동사면 그냥 he happy라고 쓰면 되겠지만 동사가 아닌데 이렇게 동사 자리에 쓸 수는 없죠. 그래서 그는 행복하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의미, 뜻은 얘가 차지하고 있지만은 어떤 형식적으로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인 동사를 하나 앞에 써준다면 어때요? 그는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 형식적으로 쓰이는 동사가 바로 뭐다? 비동사라는 겁니다. 네. am, is, are로 주어에 따라 변하는 요 동사, 비동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he니까 is가 오겠죠? He's happy. He is happy. He's happy. 요렇게 해주셔야 그는 행복하다라는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비동사가 오는 경우 첫 번째는 뭡니까? 비동사 뒤에 뭐 오는 경우입니까? 네, 형용사가 오는 경우죠. 그죠? 비동사가 오고 형용사가 이렇게 오는 그런 경우죠. 네, he's thirsty, he's sad, he's hungry, he's full, he's 뭐든지 어떤 형용사든지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그는 예를 들면 그는 선생님이에요. 예를 들면 그는 선생님이에요. 라고 말을 할 때, 그죠? 그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가 동사가 아니죠. 그죠? 거기서 우리는 뭘 뽑아낼 수 있습니까? teacher, 명사를 뽑아낼 수 있죠. 네, 이럴 때 그는 선생님이에요. 이거 동사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동사, 또 써주고 비동사를 써주고 이렇게 명사를 써주는 형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He is a teacher 이런 식으로 그죠? 그는 그분은 저희 아버지세요. He's my father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뭐가 옵니까?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기본 형태는요. 자, 주어 동사의 형태로 쓴대요. 네. 그래서 he works 이렇게 썼어요.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다 보면 어때요? 수로 자리에 이렇게 어때요? 행복해, 배고파, 슬퍼 이런 형용사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비동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뭐시다, 무슨 선생님입니다, 내 친구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녀는 가수예요, 이런 식으로 할 때, 그죠? 명사가 올 상황에도 비동사를 써준다는 그런 얘기고요.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비동사를 쓰는 경우는요, 이 비동사가 그 나름 또 이게 동사다 보니까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자기도 나름의. 지금, 위에서 보신 이 형태는 어때요? 이 비동사가 뜻이 없죠. 그죠? 형식적으로 제가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식적으로 동사가 필요하니까, 자리 채워주기 위해서 왔으니까 뜻은 없는데, 이 비동사도 나름의 사전을 찾아보면 뜻이 있어요. 이 뜻이 뭐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있다,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뜻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he is 자 있다. 그러면 어떤 구조하고 어울릴까요? 어떤 장소가 오겠죠, 그죠? 어디에 쓸까요?
학교에 있어요? 뭐 직장에 있어요? 그럼 직장에 at work죠. 직장이라고 하면. 자, 이럴 때는 어떤 장소 어디에 할 때 우리 전치사를 쓰잖아요. 그죠? 직장에, 일터에, at work. 어디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석해요?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He is at work. He's at work. 직장에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자, 세 번째 경우는 자, 전치사구죠. at work. at work. 그죠? 뭐 어디 안에, 뭐 책이 상자 안에 있습니다. The book is in the box.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전치사구죠. 전치사. 전치사 덩어리죠. at work가 전치사구입니다. 자, 요런 형태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요. 자,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 그 얘기 하단 말이죠. 그죠? 자, 일단은 문장의 형태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무슨 말 했죠? 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문장인데, 동사 자리에 무슨 동사? 일반 동사가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비동사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영어 문장은요. 네. 그냥 일반 동사를 쓰는 경우가 있고, 비동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동사 쓰는 경우는, 뒤에 형용사 오는 경우, 또 명사 오는 경우, 전치사가 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네, 그 이상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요거, 지금 두 가지 경우, 그죠? 일반 동사를 쓰는 경우, 비동사를 쓰는 경우에 따라서 의문문을 만드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비동사가 있는 경우는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문문, 물어보는 문장은 이 주어와 동사가 이런 어순으로 있을 때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바뀌는 게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있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단순하게 주어하고 비동사를 바꿔주면 의문문이 됩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는 행복해요? 물어볼까요? 그는 행복합니까? 어떻게 해요? he하고 is 바꿔주면 되죠. is he happy? is he happy? 그죠? 의문문 됐어요. 자, 그는 선생님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생님입니까? is he a teacher? is he a teacher?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의문문 되고요. 자,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그는 직장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어때요? Is he at work? Is he at work? 직장에 있습니까? 그죠? 자, 문장에 비동사가 있을 때는 쉽습니다. 의문문 만드는 게 주어 동사랑 바꾸면 됩니다. 제가 주어 동사를 이렇게 바꾼다 그랬지만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이 일반 동사가 주어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do라는 동사가 나타나서 이 동사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일반 동사가 있는 그런 의문문에서는 누가 나타납니까? do가 나타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do가 이렇게 앞에 오고요. 자, do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주어가 오겠죠. 네, 그러면 원래 그 문장에 있던 일반 동사는 여기에 일반 동사가 뒤에 이렇게 뒤에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do라는 동사가 오면서 뭐 도와주는 역할을 다 해야 되겠죠. 주어가 예를 들면 3인칭 단수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자기 몸에다가 es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does가 되고요. 시제가 과거가 되면은 얘가 과거 형태로 바뀌어서 did라는 형태로 이렇게 앞에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반 동사는 원래 얘가 주어라는 게 바뀌어서 앞에 가야지 맞을 것 같은데 얘는 그냥 do가 도와주기 때문에 뒤에서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그 대신 변신도 하지 않고 원형의 형태. 자, 변화가 없는 동사 원형의 형태로 온다는 거, works라든가 worked라든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do라는 동사가 앞에서 변화해봐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do, 아니면 does, 아니면 did 이 형태밖에 없습니다. 변하는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주어가 뭐 3인칭 단수, 그죠? he, she, 뭐 marry, 뭐 아니면 잭슨 뭐 이렇게 사람 이름 뭐 아니면 사물이라도 자 이런 식으로 3인칭 단수가 올 때는 이제 does 써주시면 되고요. 시제가 과거다 하면 무조건 did를 써주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영어로 의문문을 바로바로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규칙을 좀 아시고
자꾸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는 일하니 만약에 그죠? 자, 지금 의문사는 놔두고요. 의문사는 내가 궁금하면 넣어주고 의문사 뭐 필요 없다 하면 안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일해? 그는 일하니? 라는 물어보는 문장, 그죠? 자, 평소는 뭡니까? He works. He works. 그는 일해. He works. 자, 그거를 어때요? 물어보는 문장으로. 그는 일해요? 그 일해요? 그는 일합니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work가 일반 동사니까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do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주어가 he죠. 네.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do가 어떻게 변신해야 됩니까? does로 바뀌어서 앞에 놓여지면 되겠죠. 그러면 does he work? 이런 어순으로 하면 되겠죠. Does he work? Does he work? 그죠? 연음이 돼서 does he work? 이렇게 되겠죠? Does he work?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떼서 발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연음으로 발음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것도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does he work? 그는 일합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뭐가 궁금해요? 어디서 일하는지, 어디서 그는 일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그는 일합니까? 하면 does he work?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어디서 일합니까? 하면 앞에다가 어때요? 문장 맨 앞에 의문사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럼 where does he work?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Does he work? 그는 일해요? 그는 어디서 일해요? Where does he work? Where does it work? 자, 의문사가 있건 없건 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 그죠? 누가 나타난다? do가 나타난다. 그죠? 근데 he이기 때문에 뭐가? does가 맞겠죠. 그죠? 네. 과거로 말하고 싶다. 그는 어디서 일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did를 쓰시면 되겠죠. Where did he work? Where did he work?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주어를 you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디서 당신은 일해요? 어디서 당신은 일합니까? 그러면 where? 자, you니까 그냥 do 하시면 됩니다. Where do you work? Where do you work? Where do you work? 이게 줄이면 where do you work?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Where do you work? Where do you work? Where do you work? 자, 당신은 어디서 일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이게 기본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규칙을 아시고 자꾸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보시면 재미도 없어요. 재미없고 암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설명드렸던 요 내용들 문장에 동사가 일반 동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때? 형용사를 쓰기 위해서 형식적인 비동사, 명사를 쓰기 위해서 형식적인 비동사, 그죠? 어떤 장소에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비동사. 자, 요거 명심하시고요. 요거에 따라서 어때? 의문문 만드는 방법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 자꾸 들어보시고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자, 또 만나요. 안녕. 안녕.